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유튜브더 자연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역 협상이 잘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금 퍼졌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 기로로 빠져들 것이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유럽 등 미국 외 다른 나라들도 경기 부진, 경기 침체를 겪고 있거나 서서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맞이하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 판 깔아주는 트럼프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2019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오래전부터 제 유튜브 영상을 봐왔던 분들은 어쩌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2019년도와 굉장히 비슷한데 과거와 지금이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2019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대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찾아올 수도 있고 진짜 유사하게 갈 수도 있겠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떤 내용들을 보여드릴 것인지, 어떤 면에서 과거와 비슷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파월 해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월을 해임하겠다는 건데요. 파월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은 전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6연속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지만 파월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파월 해임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해임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해임이 지금보다 시급할 수는 없다. 그는 항상 너무 늦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월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월한테 어서 금리를 내려라라고 하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리라는 건데 파월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을 해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임해야 된다고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파월은 전날 또 엉망진창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파월의 해임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격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이 지금 전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띄워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기로에 있고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면서 트럼프로서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욕을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관세 폭탄이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채권 금리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권 금리 폭락은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는 거, 미국 경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예전에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많았는데 지금은 미국마저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채권도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미국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 지금 처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19년도의 뉴스 기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도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
2019년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왔고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는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돈풀기 정책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결국 미국도 금리 인하를 했죠. 자, 2018년에는 금리를 인상했지만 2019년에는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자,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을 했었고, 그리고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9년이라는 거를 지우고 그냥 딱 봤을 때 지금과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라인만 바꿔서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변주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10월 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금리 인하 압박에도 파월은 연준은 정치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야 된다 하면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를 했죠. 계속해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트럼프 연준 금리 인상의 격분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논의했다. 자, 2018년도 일인데요. 이거는 2018년 12월 22일 뉴스입니다. 자, 이때도 트럼프는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파월은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올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격분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해임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안 내려도 된다. 금리는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격분을 해가지고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또 다른 대형 악재인가?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본다면은 과거에도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9년 1월 3일 뉴스입니다. 트럼프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스스로 했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역 협상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가와 국채,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이제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2025년 4월 18일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90일 동안 관세가 유예됐는데 중국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했죠.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다. 미국과 경쟁 안 된다. 미국의 상대가 안 되니까 중국과 우리가 좋은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중국은 미국의 어떤 의사도 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혼자 생각할 때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무역 협상 발표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EU와도 100%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낙관 편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뉴스 기사 보셨죠? 2019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2025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런 태도, 행동, 말 이런 것들이 2019년에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지 않은 미래, 서서히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그런 미래, 그게 뭐냐? 결국은 돈풀기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경기 부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단계를 지나면서 그 지나는 과정에 돈풀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럽, 한국, 중국 등 금리 인하 돈풀기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 있고, 그리고 이번 달은 아니지만 5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내렸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돈풀기 시대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잠시 멈췄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기 부양을 이유로 정부 주도의 돈풀기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부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수 경기면 굉장히 부진하고 뭐 여러 건설 경기도 부진하고 여러 가지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진할 때는 어쨌든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푸는 게 내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산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팍 튀어오르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돈풀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 돈풀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떤 결과를 불러올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돈풀기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하락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화폐 가치 하락의 가속화가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 돈풀기 시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주식 시장은 리스크가 조금 크죠.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락 기조로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무리 시장에 선행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가 계속 올 것이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간은 리스크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금 가격이죠. 금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온스당 연말까지 3,900달러, 4,000달러, 4,200달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00을 막 통과해서 3,100에서 이제 3,200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 벌써 올해만 해도 이제 10% 넘게 올랐죠. 자, 그런데 연말까지 지금보다 또 20, 30%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돈이 계속 풀리니까 사람들이 뭘 산다? 바로 금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사실은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도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수단 중에 하나로 금을 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탑재하고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종잣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두자. 왜? 나중에 분명히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다리십시오. 경기 침체가 와서 힘들더라도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보낸다면 분명히 다음에 큰 기회를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풀기가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집,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시기를 잘 보다가 너무 섣불리 투자하지 말고,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해지하는 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기회가 언제 찾아올 것인가?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인내를 한다면 분명히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